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해가지고 나온 부분들은 스위스 로잔 대학교의 피그노 교수가 제일 먼저 좀 했던 부분들입니다. 하면서 혼자 했던 것들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추가하고 빼면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프로네시스 융합부의 김성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해가지고 9개 블록으로 구성된 부분들입니다. 가장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정립 과정들입니다. 이제 이야기 드리면은 이제 불확실성에서 점점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려드리는 명료성으로 가는 부분들이고, 이제 이 부분들에서는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리서치하는 부분들이 착고하는 부분들, 조사에 대한 이해 부분들입니다. 이제 조사의 이해 부분들이고, 이 컨셉까지 오면서 되는 부분들에는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하는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배 전략과 이제 서비스 디자인의 명확한 일치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한다는 부분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로, 디자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보통 5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들, 이해 단계들, 디자인 단계들, 그리고 실행 단계, 그리고 관리하는 단계라고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준비하는 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팀 구성하는 단계라고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이해하는 단계들, 조사하고 분석하는 단계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디자인하는 단계로 이제 프로토타입 제작하는 단계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실행하는 단계라고,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지 우리 피드백하는 단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단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가 비즈니스 모델을 관리하는 단계들로, 이제 앞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실행했던 단계들에서 여기서 이제 조정하고 재검토하고 실시하는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볼 내용들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 가지고 각각 블럭 간에 앞에서 보셨으니까 요 그림들 제가 간단하게 그렸었죠. 요 각각의 블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사업 계획서들에서 이제 기초적으로 한 장으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반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은 바로 하시는 것은 힘드시지만 한 장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작성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 별 무리도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말고도 링 캠퍼스라고 또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가지고 링 캠퍼스를 만드는데, 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 린 방식에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에서 나왔는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란 것들과 링 캠퍼스에 보시면은, 링 캠퍼스 같은 경우에서는 초기 창업자들 위주면서 특히 소프트웨어들 쪽에서 훨씬 특화되어 있다고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이제 일반적인 사업들 전반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 장으로 구성된 거는 같이 되어 있고, 블럭들 관련돼 가지고 두 개가 조금 다른 점들은 이제 문제라는 것들, 이 이제 블럭에서 한 몇 개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서 각 블럭 간의 역할들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것들을 한 페이지에 놓고 본 것들입니다. 9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VP라고 되어 있죠. 딱 된 것들. 이 부분들이 가치 제한들입니다. 가치 제한들이고,
이제 요 부분들 CS라고 된 부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객 세그멘트들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 부분들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CR들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제 얼굴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밑에 보시면 R 해가지고 달러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뭐냐면은 수익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나누어 가지고 왼쪽 부분들입니다. 이제 핵심적인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자원들은 뭐냐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으로는 핵심 파트너가 누구냐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는 뭐냐는 부분들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면은 지금 제가 가운데 줄을 쫙 껐는데 이쪽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직 활동과 비용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조직 활동과 비용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운데 나서 우측 부분들에는 고객과 수익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간단하게 구성들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객 세그멘트, 가치 제한, 그 다음에 채널, 고객 관계, 그 다음에 수익원, 그 다음에 핵심 자원, 활동, 파트너십, 비용 구조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제가 지금 순서대로 쓰는 것들 위주로 보통 많이 작성을 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뒤에서 개별에 대한 설명들도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가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세그멘트라는 것들은 이제 대상 고객에게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입니다. 이제 고객을 이제 세분화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이 우리가 할 때 고객에게 가치를 제한하는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고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입니다. 이제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이제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들이겠죠. 목이 마른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들 줄 수 있지만은 뭘 줄 수 있냐는 것들이겠죠. 이제 그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서는 고객이 처한 욕구를 해결시키는 것들. 물건을 사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가치를 산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채널 부분들입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물류, 세일즈 채널들을 통해서 고객한테 도달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이제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이거 게임 안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들 스타들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전달되는 것들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객하고의 관계들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는 우리 이야기대로 고객별로 특징적으로 확립되고 유지돼야 되는 부분들. 고객들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초기 고객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확보된 고객들 그리고 뭐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고객들도 있겠죠. 이런 고객들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익원입니다. 고객에게 이제 가치들을 성공적으로 제공 후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수익원이라 여러분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나눈 것들에서 왼쪽 편입니다. 핵심적인 자원은 뭐냐는 것들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5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들이 뭐냐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는 핵심적인 활동들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유형의 핵심적인 활동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활동하는 것들. 그런 활동들이 뭐가 있냐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핵심적인 이제 파트너입니다. 이제 파트너. 이제 아웃소싱이라든지 일부 자본을 조직 외부에서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내 혼자서 다 할 수도 있지만은 굳이 내가 안 하고 외부에서도 맡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맡길 수도 있고 내가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구조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수행 중에 우리가 이때 소요되는 비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요게 전반적으로 9개 블럭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뭐 앞쪽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수익을 하고 비용들 뒷부분에 가서도 다시 또 나오고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비용 구조들은 결국에서는 뭐냐면 낮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수익 뭡니까? 원들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객 세그멘트 부분들입니다. 조직은 하나 이상의 고객 세그멘트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들입니다. 이 조직은 우리가 있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제 고객이 없으면 기업도 없단 말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고 요구나 행동의 특징들, 그 외에 다른 특징에 따라서 분류해서 대응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뭐냐면 고객들을 다 같은 고객들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분류를 뭐 이쪽 전체지만은 하지만 그거 안에서는 나눌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들이죠. 또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업들은 이제 핵심 고객 세그먼트와 덜 집중해야 할 세그먼트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어디가 가장 많이 살 거고 내한테 되는 부분들 그리고 뭐냐면은 덜 되는 부분들 똑같이 다 쓸 수는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 특성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화된 요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객 세그멘트들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서비스나 상품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접근하는 유통 채널들이 다르다는 것들,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게임들 그 사람한테 공부할 필요도 없다는 것들. 로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20대들 대상, 30대들 대상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성, 남성도 다른 것들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건을 사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로도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결정은 구매하는 사람이 되느냐 사는 사람이 되느냐도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수익성의 이제 차이들 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의 상품을 제공해도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부분들인데 뭐냐고 하면은 애들 장난감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유아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적으로 장난감은 애들이 쓰지만 사는 사람은 부모님이 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가능한 거겠죠. 뭐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사줄 때 보면은 안전하고 하는 부분들을 막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하고 결합돼 가지고 뭐 다 똑같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뭐 안전한 제품을 사지만 애들이 뽀로로라는 것들을 워낙 많이 보니까 뽀로로에 관련되는 것들 되겠죠.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가치 제한입니다. 좀 전에 고객 세그멘트들 나눈 부분들에서 어떤 가치를 주냐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때 고객이 참 문제를 해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시켜주는 특별한 우리가 특정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고객들이 오느냐 마느냐들은 우리가 할 때 기업이 어떤 가치를 창출해 주냐는 것들이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가치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객의 장 갈증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니즈를 충족시켜 주면 된다는 것들이겠죠. 이런 가치 제한들이라는 것들은 기업들이 고객에게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양적이다, 질적이라도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제 가격이다, 속도다. 가격이 싸서 좋은 것들, 그리고 빨라서 좋은 것들이겠죠.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시다 보면 일회용으로 내가 써야 되는데 그것들을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한 번 쓰고 말 건데 됐을 때 되면은 우리 천양마트에 가서 일회용들을 파는 것들 1,000원, 2,000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반대로 질적인 부분들,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좋은 걸로 이제 가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명품들 이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 들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제안을 할 때 되면은 종합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된다고 여러분들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디자인, 브랜드, 가격들, 비용 절감들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라고도.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구매를 했을 때 이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가가치로 창출이 된다. 뭐 기업들이 그렇겠죠. 내가 이 기계를 샀을 때 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기계들이 만약에 가다가 싸다고 해서 멈춰버렸다고 되면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도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고객들은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것들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고객이 처한 것들,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채널입니다. 이제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물류, 세일즈 통해서 고객한테 도달이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가치 제안을 하기 위해서 채널을 올바르게 이제 구성해야 되는 것들은 중요하다는 것들. 뭐냐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든 것들을 그 가치들을 고객한테 가냐는 것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직영점으로 할 수도 있고 파트 채널들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소매가 이용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관련되면은 이제 뭐 수익들하고도 좀 직결된다고도 이야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부분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내가 직영 웹사이트도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트너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뭐 네이버 같은 데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트너 사이트를 통해서 가는 거고 내가 직접 쇼핑몰을 만들어서 간다 되면 온라인상에서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도매 소매들 파트너 채널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직영들을 뜰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직영 채널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면은 수익은 크지만은 초창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일례로 휴대폰 가게를 하나 차린다고 되면은 내가 직영점이 된다고 되면은 거기에서 건물 임대료도 들어갈 거고 인테리어 비용들도 들어갈 것들입니다. 하지만은 수익들은 많아지지만은 초창 비용들은 많이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반대로 기존에 있는 파트너 채널들을 이용한다고 되면은 비용들은 적게 들어가지만 수익들은 좀 달라질 수 줄어든다고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하는 전략들이 채널들을 이용하는 것들은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고객들의 쓰게 많이 만들면서 수익을 제대로 끌을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기업이 하단에 보시면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 여부를 높여준다는 것들. 뭐냐면은 우리가 일때 이 채널을 통해서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해도를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이해도를 올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온라인으로 된다 되더라도 똑같은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채널 통해서 고객이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도와주는 것들도 같이 되는 거죠. 뭐 온라인상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쭉 해가지고 설명을 쭉 들어놓은 것들 어디에 쓰고 어떤 것들이고 그런 것들 효과들이 어떻게 나는 것들.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것들도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판매자가 설명하는 부분들도 되겠죠. 또한 채널들을 통해서 구매 고객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있는 AS라는 것들 또 제공을 해준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 채널들이 실제적으로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들이 되겠죠. 이 채널들을 통해서 뭐 단계들을 또 이야기 드리면 한 5단계로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여기서 채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도달도 되면서 고객들한테 어떤 정보들도 받아낼 수 있고 어떤 특성들이 있다는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통 보면은 신규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할 때 되면은 우리가 기존 점포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고객하고의 관계들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는 각각의 고객 세그멘트별로 제일 먼저 했을 때 9개 블럭에서 제가 이 부분들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특징들을 확립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타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때 산업 초기 같은 경우에서는 아니면은 이 산업들에서 초기로 들어갈 때 되면은 뭐 무료로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고객을 확보하는 전력들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시장이 포화가 된다 되면 고객당 수입이 높은 고객들에 관련돼서 초점을 맞춰서 간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하고의 관계들이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뭐냐면은 고객을 확보한다, 아니면 유지한다, 아니면 판매를 촉진한다. 한번 샀던 사람들한테 더 많이 판매하겠다는 것들. 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되면 영업 전략하고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뿌려 가지고 고객을 확보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겠죠. 뭐 기존 시장에서 들어가면서 내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되는 것들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고객을 유지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판매를 촉진한 한 번 샀던 사람들한테 계속 사게 만드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고객 확보가 될 때 되면은 초창기에는 무료로 들어가는 들이 꽤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 번 쓰고 나서 그것들이 내가 이제 편해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유료화 정책을 펴면서 그 사용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료화를 만드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유지가 들어가는 것들이고, 팔았던 고객들한테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팔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내놓는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촉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팔 수 있게 만든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가면은 이제 고객과의 관계들 부분들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던 부분들입니다. 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뭐 대면들로 되는 것들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자체에서도 가는 것들이 지금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개별로 어시스트 한다, 아니면 셀프 서비스를 통하게 한다, 이제 자동화 서비스를 통하게 한다,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하게 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까지 했던 게 네 가지였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고객 세그멘트 부분들, 그리고 가치 제한하는 부분들, 그 다음 하는 부분들이 채널이었고, 지금 한 게 고객 관계들입니다. 지금 했던 것들이 여기에서 나눠가지고 우측에 지금 되는 4개를 먼저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객하고 수익, 고객과 수익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수익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원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고객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성공적으로 제공했을 때 수익을 얻는다는 것들입니다. 결국에서는 뭐냐면 기업들은 성공적으로 제공을 했을 때, 그 가치들을 제공을 했을 때 받는 것들이겠죠. 이제 그게 수익이라는 것들입니다. 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되면은 창출하는 현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면은 여러분들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부분들을 올린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일회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회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객들이 한 번만에 지출을 해서 되는 부분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자동차를 일회로 돈 주고 사버리면 한 번에 끝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고객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들을 전달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속적으로 고객들한테 지출을 유발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를 한번 그 정수기를 놓고 나서 이제 필터들을 지기적으로 사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물품 우측에 보시면 물품 판매비들 그리고 이용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가입비 되는 부분들 한번 내죠. 근데 대여료 임대료들은 지속적으로 받는 것들 라이센싱들 주기적으로 계속 받는 것들 중개수수료 이제 광고 비용들 한 번 중개하면은 계속적으로 받는 것들 한 번 중개하고 그 다음 중개하고 하면서 받는 것들 그 다음 광고 수익들도 일정 기간에 따라서 한 번에 다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받는 것들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자체에서도 고정가격제와 변동가격제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고정가격제라는 것들은 정적인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미리 정해지는 것들, 고정됐다는 것들입니다. 아예 여러분들 뭐 마트 같은 데는 이제 백화점 가면 거의 다 가격이 정해졌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변동가격이라는 것들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한다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적인 것들이 흥정이라는 것들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고경가격제 보시면은 이제 정가라든지 제품의 특징 의존적이 된다. 아니면 고객에 대한 의존적인 것들, 그리고 물량 의존적이다. 되는 부분들이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가라는 것들은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들에 대해서 아예 정해진 가격대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고 제품의 특징 의존들이라는 것들은 어떤 가치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래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것들 시간 따라. 그 다음에 고객 세그멘트 의존적이라는 것들은 고객의 형태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고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물량 의존이라고 되면은 구매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립니다. 이제 하나 사는 거하고 10개 사는 것들, 20개 사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동되는 것들 협상이라든지 흥정이라고 이야기 좀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 당사자의 협상이나 협상 기술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당사자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변동 계획제 가면서 뭐 협상으로 가는 것들은 당사자들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과 이제 구매자들에 대한 뭐냐면은 정보를 얼만큼 많이 들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협상력이 올라간다, 협상력이 내려간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재고량이나 구매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들, 그리고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들, 또 되는 것들이 이제 경매라는 것들이죠. 입찰, 경쟁 입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들입니다. 이 경매라는 것들은 또 역경매들이 있는 것들이겠죠. 가격을 많이 썼을 때 내가 받아간다. 아니면 가장 가격을 적게 썼을 때 내가 가져간다.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달려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익원에 관련됐을 때는 이제 고정 가격제와 변동 가격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핵심적인 자원들입니다. 앞에서 봤던 5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산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물리적이다, 재무적이다, 지적이다, 이제 인적인 자원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결국에서는 이제 고객 가치들을 창조해내는 것들은 결국에서는 자원들 가지고 만들어내는 부분들이죠. 시장에 접근하고 고객 세그멘트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국에서는 수익을 창출한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저런적인 핵심적인 자원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자원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리면은 장비라든지가 가능한 것들이겠죠. 제품을 하나 생산한다고 되는데 이 제품을 생산하지만은 어떻게 품질적으로 훨씬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냐는 것들을 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또
퀄리티 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한때는 뭐 여담스럽게 이야기 드리면은 한때는 장비를 만드는 기계 제품을 만드는 장비들을 라든지 개척기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죠. 그래서 치수들 재는 것들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들이 독일 제품들 우리가 7, 80년대에서 상당히 독일 제품들을 많이 사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많이 개척했다고 여러분들 뭐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입니다. 재무, 돈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겠죠. 뭘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돈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지적이라는 것들, 지식 책상권하고도 관련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적인 자원들. 이런 결국에는 사람이 한다고 이야기를 드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적인 자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는 또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도 핵심들 자원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프로세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이런적인 핵심적인 자원들을 이제 내부에서만 얻는 것들이 아니고 핵심적인 파트너에서도 취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굳이 내가 다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하고 내하고 파트너를 맺어간다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은 내가 하고 그 위에 되는 부분들은 내가 할 필요 없이 외부에다가 아웃소싱 맡기는 것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좀 드린 부분들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핵심적인 활동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5개들 다시 한번 또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부분들이겠죠. 이 부분들에서 실현하고자 하면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핵심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비즈니스들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고객 세그멘트와 관계를 유지해서 수익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 그리고 아니면 고객이 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서는 뭐냐면 그것들을 중개하는 플랫폼이라든지 네트워크들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활동들 그 활동들이 뭐냐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되면 생산을 한다고 될 때 되면 우리가 핵심적인 활동들이라고 되면 기술자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우수 확보들 이런 것들이 또 핵심적인 활동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 맞춤 제안을 한다는 것들 고객한테 우리는 맞춤형으로 제안하는 제품을 판매한다. 이런 것들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결국에서는 핵심적인 활동이라는 것들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나 노력은 뭐냐는 것들입니다. 결국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회사에 특별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노력은 뭐냐는 것들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이거 펜을 쓰려고 하더라도 이거 붙여서 쓰다 보니까 조금 글이 여러분들 좀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서 제대로 하시면 별 무리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되시면 질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핵심적인 이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십들. 특정한 활동들을 외부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들. 아웃소싱이라고 많이 하죠. 외부에 맡긴다는 것들.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원들 역시 조직 외부에서 얻는다고들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거나 리스크를 주기 위해서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경우들도 그래서는 내가 다 안고 갈 필요도 없는 것들은 외부에 줄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비경쟁자들 간의 전략적 동맹 맺는 것들입니다. 이제 경쟁자가 아닌 것들이죠. 서로 다른 것들. 보통 많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포인트 카드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통신사들 뭐 SK를 쓴다, KT를 쓰는데 그런 통신사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 빵집들 우리가 할 때 베이커리 가가지고 이제 할인받는 것들 서로 비경쟁사 간에 전략적으로 동맹 맺어서 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경쟁자 간에 전략적으로 파트너십 맺는 것들입니다. 서로 자기들끼리의 파트너십. 출혈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서 조인트 벤처 만드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우리가 이야기하는 벤처 회사를 설립하는 것,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만들게. 그 다음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구매자하고 이제 공급자의 관계들 가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가는 것들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들,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하고도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경쟁자 간의 전략적 가면서는 이제 규모 경제하고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내 혼자서 못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경쟁자들끼리 뭉쳐가지고 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또 되는 것들은 이제 경쟁자 간에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들어가는 부분들. 이제 파트너십들은 여러 형태들로 맺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였다 아니면 서비스 회사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파트너들 맺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들이겠죠. 뭐 쿠팡 같은 경우에서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되면 물건을 이제 싸게 공급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배송하는 것, 배달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비용 구조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돈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앞쪽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수익원은 극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비용 구조는 최소로 쓰게 하는 것들이 목표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가 낮아지면 당연하게 수익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 드리면 고정비다, 변동비다, 규모의 경제다, 범위의 경제라고도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정비용이라는 것들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하고의 규모에 상관없이 이제 소요되는 비용들 이야기 되죠. 변동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서비스라든지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제품에 뭐 따라서 비례하는 비용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것들입니다. 건물을 임대를 냈다 되면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규모에 비례해서 되는 것들은 내가 얼마나 사용함으로 따라서 내는 비용들은 변동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산출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커진다는 것들. 그리고 범위지역이 넓으면 비용 대비 효과도 커진다는 것들입니다. 내가 운신 역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더 큰 지역으로 가는 것들로도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죠. 그래서 비용 구조라는 것들은 결국에서는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최소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면은 비용 주도, 가치 주도로 보면서는 고정 비용과 이제 변동 비용들로 좀 볼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다 되면은 많은 것들이 인건비 쪽으로도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비용들 그리고 이제 사무실 쪽들 비용들이 거의 대부분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고정 비용들은 이제 사무실 임대비가 될 것들이고 변동 비용들은 사람들 인건비라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제조업과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카카오톡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 드린 것들은 9개 블럭이 어떻게 됐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9개 블럭을 나누고 났을 때 되면은 이제 CS들, 고객 세그멘트부터 시작할 것들인데 여기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피부 관리실을 내가 만약에 한다 되면 피부 관리실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형태들에서 찾아올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가치 제한에 갔을 때는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개로 분산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에서 쓰시면 되고, 되도록이면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작성하실 때 되면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한 단어 두세 개들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특정 단어만 써줘도 되고, 여기에서 문장으로 계속 쓸 필요는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스마트폰 사용자라는 것은 가격을 내지 않는 무료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실시간적으로 무료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유통, 쿠폰 유통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거래 판매를 하는 수수료를 여러분들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수익원들은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한테 가는 것들은 뭐냐면 모바일 쿠폰 선물이라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겠죠. 요 세 개가 연결이 되는 것들이고, 그럼 고객한테는 어떻게 가냐는 것들입니다. 스마트폰 카카오 앱을 통해서 가는 것들, 아니면은 연동 앱을 통해서 간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고객하고의 관계는 어떠냐는 것들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객이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들. 이게 뭐냐면 고객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가는 부분들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죠. 고객과의 관계는 뭘 가져가는 것들이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는 것들이고, 메시징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한테 듣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우리가 있는 활동들은 플랫폼을 유지 보수하는 것들이고, 신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기획해서 우리가 이런 개발해서 가는 것들입니다. 그런 핵심적인 파트너는 누구냐는 것들입니다. 제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카카오톡에서 오프라인으로 배달하는 것들, 물품들이 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물품들은 또 공급하는 것들도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다음으로 이제 비용 구조들은 뭐냐는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대규모 서버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유지 보수 비용들, 그리고 플랫폼들, 구축 유지 보수 비들, 인건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한 장으로 작성하면서 크게 본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쭉 나누셔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작성하시고 6번, 7번, 8번, 9번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되면은 간단하게나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할 수가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신 요거 작성할 때는 안전자리에서 한 번에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작성하시다가 막히시면은 지금처럼 KP K 파트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비워 놓으시고 먼저 작성하시고 뒤에 작성하셔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했던 부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